자, 그럼 이번에는 결과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의에서 프로브로 가시게 되면은, 이거 개념을 먼저 잡으셔야 되는데, 영역하고 경계하고 모서리하고, 있습니다. 콤솔에서는. 영역이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선택이 되는 게, 요렇게. 네,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입체를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영역은 입체, 그 다음에 평균, 그 다음에 프로브에서 경계를 잡아주게 되면은 얘는 경계는 한 면만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면, 2차원의 한 면을 경계로 잡게 돼요. 자, 그래서 전류 밀도 같은 경우에는 이 IVTOT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이거를 GD 값을 곱해가지고 그 3차원에서의 전류 밀도 평균을 구해주게 되죠. 자, 그럼 이 IVTOT가 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결과에서 3D 그린 그룹으로 한번 가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표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표면인데 여기 보시면은 해석 결과를 표현해주는 결과를 표현식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자, 여기에서 표현식에서 오른쪽에 표현식 바꾸기로 들어가게 되시면은 여러 가지 물리 모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물리 모델에서 각각 우리가 만들어준 캐소드 브링크만 이퀘이션, 에노드 브링크만 이퀘이션, 이 세컨드 커런트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 캐소드에서의 농도 변화, 에노드의 농도 변화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오게 돼요. 여기서 2차 전극 변환, 그 다음에 전극 역학으로 가보시면은 네, CD, IV, TOT 전극 반응원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리고 그 단위로 암페어 퍼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오게 돼요. 이 말은 뭐냐? 바로 이 IV, TOT가 전극에서 발생한 전기화학 반응을 부피에서 어떻게 생기느냐를 표현한 값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CD.IVTOT를 표현을 해주게 되면은 표면에서 이 모델링한 표면에서 우리가 사용해준 표현식이 어떻게 보여주는지가 나오게 되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료극하고 공기극에 대한 값만 나오게 되죠. 이 CDIVTOT라는 값이 연료극과 공기극, 에노드와 캐소드에 대해서만 정의되기 때문에 화면에 요거만 보이게 돼요. 다른 걸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에노드의 브링크만 이퀘이션에서 속도와 압력에서 압력을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시면은 압력이 나오게 되죠. 표현식이 바뀌었는데 얘는 이 PA 에노드 쪽의 브링크만 이퀘이션이 여기 에노드하고 에노드 플로우 채널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PA 값은 여기에 대해서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CDIVTOT 2차 전기화학 반응에서 요걸로 가게 되면은 이 전극에서의 전류 발생량, 부피당 전류 발생량이 요 값으로 결정이 되니까요. 얘는 에노드를 여기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높이를 곱해주게 되면은 높이는 일정하니까 이 전류 밀도 발생량이 전극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겼는지가 여기 값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결과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 스터디에서 생성된 해석 결과에서 우리가 원하는 경계의 값만 돌출시켜 주게 되는 거죠. 얘를 복사해 가지고 얘를 캐소드 일렉트로에다가 들어가도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앞에서랑 동일한 값이 캐소드에서는 반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노드에서는 얘가 플러스 값, 전자가 나가게 되고 캐소드에서는 전자가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 평균 값이 절반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화학 반응이 지금 부피에 대해 생성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값을 보이게 되는데요. 자, 얘는 이제 보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게
CDILG라고 하는 지방향 전기화학 벡터 평균. 그러니까 얘는 전극 표면에서 전해질 그 일렉트로라이트 표면에서 전기화학 반응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보여주는 그 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에노드 사이드에다가 이 CDILG 지방향, 높이 방향이죠. 높이 방향의 전류 밀도를 구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캐소드도 이렇게 되는데, 캐소드는 이 반응 자체가 이 표면 3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얘보다 훨씬 더 작은 값이 나오게 되죠. 이 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체 부피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 값은 더 작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셀에서 발생하게 되는 average current density는 요 값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셀 전압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셀 전압은 뭘로 볼 수 있느냐? 여기 CDPHIS란 값인 여기 전해질에서의 전입값 요걸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를 찍어보게 되면은 여기 거의 0V에 가까운 값이 나오게 되죠. 위에 같은 경우에는 셀이 전체가 다 같은 폴러레이션 값을 가져요. 얘는 그래서 폴라레이션 값이 0.3인 경우에는 0.7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다시 영역 프로브 캐소드 일렉트로드에서 이거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실제 셀에서의 전압 평균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정의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된 거는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스터디에서 해석하기를 눌러보게 되면은, 자, 여기 이제 해석이 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맨 첫 번째 나오는 게 average cell current density, 전류 밀도 2개, 그 다음에 셀에서의 전압, 셀 볼티지 값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석이 하나가 폴러레이션 값 0.05에 대해서 해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전체 셀 전극에서의 커런트 덴시티, 그리고 아까 캐소드에서 잡아준 커런트 덴시티, 캐소드 전극에서의 전입값, 그리고 이거는 저기 연료극에서의 전입값이 나오게 돼서 셀 볼테지는 요거, 그 다음에 에버리지 커런트 덴시티는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따로 값을 사용을 하지 않고 요 값을 가지고서 필요한 게 요거랑 요거니까 요거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은 IV 커브를 그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두 개라서 안 나오네요. 요거를 이렇게 세 개를 복사해 가지고 얘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전류 밀도와 전압의 곡선인 IV 커브가 이와 같이 해서 나올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해석 결과는 그 물리 모델마다 우리가 추출해 줄 수 있는 변수 값이 결정이 되어 있고, 그 값을 이 표현식을 바꿔 가지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아까 경계 영역 프로브, 그 다음에 영역 프로브를 통해 가지고 그 평균 값을 우리가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평균 값을 사용을 해서 결과를 분석을 할 수 있고요.